예, 진행상 약간 좀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이 노트북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연결시켜서 유튜브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대함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오는데 많은 차량들이 올림픽대로나 또는 일반 국도에서 외곽으로 특히 강원도 쪽으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단풍철이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나가시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 적화되어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차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들은 총칼과 대포나 미사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습니다. 이제 저들은 마지막 남아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먹으면, 알토란 같은 대한민국만 먹으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모두 자기들 손아귀에 떨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서, 매수를 위해서 돈 10억, 100억, 1000억 쓰는 것은 저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기에다가 이 국가반란 탄핵세력, 자유대한민국 파괴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세력, 윤석열을 물고 빨고 한동훈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자들이 이제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또 국민의힘을 공격합니다. 즉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배신을 때린다고 생각하니 저들은 윤석열을 지켜야겠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몰려가서 저들은 한동훈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태극기를 들다가 촛불을 들고 흔드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헌정 파괴요, 체제전복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지, 만약 이런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한동훈을 연호하거나 대한민국 건국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없는 국민의힘의 당원과 강령, 이들을 지지하고 연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동기가 부정선거입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뭐냐?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장 목사, 종교를
하나님을 면하고 기독교로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한다 해서 바로 저자가 우리 편이고 저자가 우리랑 함께하는 신도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그 자가 아무리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하더라도 무조건 그 자를 지지하고 그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를 위장한, 종교로 포장한, 종교로 포장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그 사례는 수도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없다고요? 기독교는 더 많습니다. 결국은 역지사지로 판단해 보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쪽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북한의 통일전선부 담당자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총 한 방에 안 쏘고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언론만 장악하면 모든 건 다 끝난다 이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등등 이 신문 언론과 방송 언론도 공중파와 지상파 언론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야, 그런데 TV조선은 아니다. 강도가 말입니다. 간첩이 나 간첩이요라고 계속 방송이 되게 하는 그렇지 않죠? 또 하나 진실을 9개를 얘기합니다. 9개 진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를 싹 거짓말을 딱 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서 그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조차도 전부 다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5.18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서명수 회장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번에 작게 8058 제가 그동안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5.18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5.18 문제에 있어서 전남도청에 우리 특전사가 계엄군이 총을 쐈다. 그래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시민군이 무장을 했다. 이게 바로 5.18 세력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18 문제는 바로 우리 자유민체제 전복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5.18 특별법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5.18 특별법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5.18과 관계가 없어. 광주에 북한군이 왔든 안 왔든 계엄군이 총 쐈든 안 쐈든 난 관계없어. 내 배만 부르고 내 배만 따뜻하면 돼. 이런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장은 배가 부르고 당장은 배가 따사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본인의 배가 갈라지고 바로 그 자식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입니다. 고려 연방제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975년 자유월남이 망하고 자유월남의 군인들 경찰들이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면은 바로 자유대한민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이나 예견할 수 있습니다. 75년도 자유연합이 망하고 그리고 많은 현역군인과 많은 경찰들이 바로 월남 군부대에 끌려가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 나이 드신 어른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가 대한민국 남한을 먹으면 2천만 명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명에서 2천만 명을 죽이고 3천만 명은 잘 살까요? 그렇지 않죠.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서 의사, 그 다음에 주요 이 모든 분야의 석박사, 또 전문가, 기술자들 등등,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의 그 기술이 전문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일단은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는요 다 죽입니다. 사는 것도요 결국 늘 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여성들 다 북한의 고위 장성 또는 장교들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에게 전부 다 첩으로 즉 노예로 성노예가 돼서 결국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노동 현장으로 가서 아파트를 짓거나 또는 다리를 놓거나 그렇게 하면서 감시받다가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촉구되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견이나 예단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스마트폰 봅니다.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그것도 스마트폰에 책이나 또는 신문을 보는 게 아닙니다. 쇼핑 또는 화장을 어떻게 하며 게임 이런 것만 주로 하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한번 슬쩍 한번 컨닝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거의 다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게임과 쇼핑과 그냥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누가 했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지를 어떻게 일어났는지 12.6 사태 전범 대통령이 어떻게 지옥 극복했는지 다 모릅니다. 다 독재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독재자, 전 대통령 5.18 독재자 다 전부 다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교조가 다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빼통인 민노총이 많은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대변할, 우리를 지켜줄 우파 정당이 다 김일성 세력에게 적화됐기 때문에 봅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먹겠죠. 자유민 체제를 자장하는 기능 모두 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고 완전히 사람으로 치면 말기암 상황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용산에 가서 부정선거 수사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의 실체를 모르고 가서 대통령님 부정선거 수사해주세요. 속된 말로 말합니다. 니는 뽕이다 이놈들아. 말이 안 되는 거죠. 피하 구분도 못하고 누가 적이고 누가 군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비역 군인들은 윤석열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친미주의자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과 6.25 척화의 바로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성조기를 걸고 우리가 성조기여 영원하라, 우리가 미국 국가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청교도 복음주의, 자유민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그 미국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미국의 집권 세력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파리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소독도 네덜란드도 스웨덴도 다 똑같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결정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요. 만약 경우에 잘 되지 않으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을 지원하고 군사 공문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까지 검토하겠다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크 대공 미사일도 지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서 파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딥스테이트, 바로 파리올림픽의 개막식을 증명하는 LGBT 세력, 바로 그들의 용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인가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면 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의 편에 서서 나치를 위해서 러시아 민족을 죽이는 바로 그 세력이 바로 현재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입니다. 한번 유튜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민스크 협정을 다 보십시오. 제가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듯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지혜롭게 가져가야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성명서를 2번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를 지혜롭게 해라, 2번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확인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나와서 방송에서 참전했다는 내용은 없다 라고 방송에 얘기했습니다. 물론 젤렌스키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이것을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하고 결국 내용이 있게 된 겁니다. 만의 경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가 천궁이나 또는 현무 미사일 등 그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더 나가서 F-16 전사들이 나가고 그리고 파병까지 한다고 한다면요, 내용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승기를 잡고 거의 다 이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탈영하고 있고 하물며 병력 자원이 없어서 50대도 끌고 가서 다 전선에 투입시키고요, 여자도 지금 이제 징발해가지고 다 전선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해가지고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탈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동부 지역에서 빠르게 서쪽의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폴란드다, 대한민국이다, 여기다 용병을 이렇게 붙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안 갔지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용병을 왔습니다. 다 대포밥, 초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너무 러시아를 적을 만들었어요. 현대 자동차 시장 1위, 스마트폰 시장 1위, 보일러 시장 1위, 가전 시장 1위 등등 대한민국이 러시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반러시아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몰빵하면서 시장 철수를 다 하게 됐고, 하물며 현대자동차는요 얼마요? 10,000원인가 1,000원인가요? 그게 공장을 넘겼습니다. 그 시장을, 대한민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현재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패권 국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모든 석유대금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 것을 미국과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이 만료돼서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지금 브릭스라는 그 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5%, 60%가 되는 그 브릭스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한민국이 생존하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전승전에 가가지고, 또 전승이 아니죠, 중국 가서 시진핑과 같이 또 회담하고, 러시아 가서 푸틴을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병해서는 안 됩니다. 살상 무기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만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만의 경우에 이제 잘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끝날 것입니다. 끝나면요, 현재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현재 점령한 그 국토는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화시키고, 우크라이나는 바로 중립화시킨다 라는 것이 러시아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교전 방사국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간곡하게 우리의 목소리가 크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파병해서도 안 되고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물론 저 의견과 틀린 분도 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나야마 일본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 2대 대사 혹시 아십니까? 가나야마 마사이데. 저는 어저께 오후 2시에 파주 삼각지 성당 묘원에 현재 영면하고 계시는 가나야마 대사 6주기 추도식에 다녀왔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 특히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태준 회장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박태준 회장보다도 더한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가나야마 대사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비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 가나야마 마사이데 님은 1909년 1월 24일 일본국 도쿄도 세다 가야구에서 육군 장성의 자제로 태어났다. 일찍이 국립동경대학 정치학과에 재학 중 카톨릭에 귀하여 그의 천성이라도 할 박애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34년 학업을 마치고 같은 해 국가공무원 상급시험 외국과에 합격하여 바로 외교관으로 출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주재공간의 세계관으로 일하다가 42년 바티칸 일본 사절관 참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그는 세계 2차 대전 중과 종전 후를 합쳐 10년간 바티칸에 머물면서 그의 독실한 신앙생활과 성실한 인간성으로 교황 바오로 12세를 비롯한 성청내 여러 성직자들의 두터운 신임을 사서 전후 일본의 전범 처리와 평화 재건 문제 등의 적극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크게 공헌하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네, 중략을 하고요. 고인은 생전 유족에게 거듭 나의 시신은 한국 땅에 묻어달라. 나는
죽어서도 이란 간의 친선과 친화를 덮고 지켜보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렇게 비문에 적혀 있고요. 이 가나마 대사가 한국에 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최서면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58년부터 30년간 도쿄에 체류하면서 한국연구원을 설립했다. 가나야마 대사와 형제처럼 지낸 최 원장은 포항제철은 박 대통령과 박태준 씨가 주도했으나 가나야마 대사의 숨은 공로가 대단했다고 털어놨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마 대사를 부릅니다.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나마 대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나마 대사, 당신은 누구요? 가나마 대사가 대답합니다. 예, 일본국 주한 특명 정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꾸로는 안 되겠소. 대한민국의 주일 특명 정권 대사 역할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가나마 대사에게 제안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사토 에이시코 당시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를 가나마 대사에게 건넸습니다. 친서에는 포항제철소를 만들고 싶은데 일본 측이 기술 협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가나마 대사는 일본 외무성에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도쿄로 건너가서 사토 총리를 만납니다. 사토 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제철소 건설을 지원하는 그 문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해달라고 가져왔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마 대사가 박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 친서에 답이 없으면 한국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란 관계가 끝장납니다. 사토 수상, 이거 큰일 났네. 사토 총리는 그 자리에서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철 회장 겸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 회장에게 전화를 돌렸고 그날 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이나야마입니다. 경단련 회장, 신일철 회장이죠. 이나야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도 제대로 못 만드는 한국이 무슨 제철소야. 가나야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1897년 야이다 제철소, 신일철 전신입니다. 야이다 제철소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도 나사조차 못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명보다는 도와줄 방법을 찾아주세요. 가나마 주일 대사는요, 아주 집요하게 이나야마 회장을 설득합니다. 일본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만다하니까 이 겉으로는 다 경계를 했답니다. 그러나 일본의 주류서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라, 백제 신라 고려 바로 후손들이 일본의 주류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한반도에 상당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한편으로는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답니다. 당시까지 일본의 재계 총리로 불리던 이나야마 회장은 결국 마음을 돌렸고 포항경찰서 지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가나마 대사의 유골이 반은 일본에, 반은 대한민국 파주에 묻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참 가슴이 찡했고, 우리가 진작 빨리 와서 정말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곳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뭐 조그만 정성이나마 저희들도 함께 했고, 또 앞으로도 이 가나마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또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친선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